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드론드 팀의 발표자 장문경, 한솔이, 이은수입니다. 중간 발표 피드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CCTV는 사건 발생 후 침입자 신상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우리 팀의 드론 경비는 사건 발생 시 침입자를 신속하게 특정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입자와 경비원 간의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별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공급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최대 구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재정의하였습니다. 피드백을 반영한 새로운 드론 경비 시스템입니다. 한 대의 메인 드론이 360도 회전하는 중 침입자를 감지하면 그 침입자를 트래킹합니다. 마이크 통신 시스템으로 외부인임이 확인이 되면 두 대의 서브 드론이 메인 드론과 함께 외부인을 포위합니다. 전체 알고리즘 중 체크된 부분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오브젝트 트래킹, 운집 비행, 마이크 통신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트래킹 부분입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파이썬 2.7을 사용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CV와 하르캐스케이드로 안면 감지를 수행하고 드론이 감지한 사람을 따라가는 트래킹 모드를 구현했습니다. 하르캐스케이드는 다수의 객체 이미지와 객체가 아닌 이미지를 캐스케이드 함수로 트레이닝시켜 객체 검출을 달성하는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GitHub에서 텔로의 안면 감지 예제 샘플 파이썬 파일과 프론탈페이스 XML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샘플 파일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프론탈페이스 XML을 불러와 캐스케이드 클래스를 만듭니다. 드론으로부터 영상 프레임을 받아 오픈CV로 화상 처리를 합니다. 그 프레임에서 얼굴 검출을 합니다. 이때 얼굴을 포함하는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사각형 중심 좌표를 계산합니다. 그 후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이때 앞서 구한 앞면 중심 좌표와 화면 중심과의 차이를 이용해서 드론을 이동시킵니다. 샘플 파일의 알고리즘을 보시면 키보드에서 1을 눌러야 트래킹 모드로 전환됩니다. 저희는 키보드 입력 없이 사람 감지 시 트래킹이 자동으로 되도록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플래그 변수가 1인 경우 트래킹 모드로 전환이 되므로 얼굴 검증 코드 부분에 플래그는 1이라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하르캐스케이드 iXML 파일을 추가하여 새로운 iCascade 클래스를 만들고 초록색 부분에 코드를 넣어 iDetection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브젝트 트래킹을 활용한 포위 비행입니다. 실내에서는 사람이 침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출입구와 메인 드론을 직선으로 이은 후 그림과 같이 각도를 측정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했습니다. 침입자는 정해진 출입구로 들어오고 감지된 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두 대의 서브 드론은 메인 드론의 비행 시간과 케이스 번호를 입력받아 자동 주행하여 침입자를 포위합니다. 서브 드론과 메인 드론 간의 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구합니다. 세 대의 드론이 각각 1대1로 PC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드론의 오른쪽 그림과 같은 좌표계가 생성이 됩니다. 서버 드론 1의 관점에서 처음 메인 드롭은 플러스 X 방향으로 50, 마이너스 Y 방향으로 50 떨어져 있습니다. 메인 드론이 다음과 같이 이동합니다. 서버 드론 1의 관점에서는 처음 위치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V 델타 T 사인 세타, 플러스 Y 방향으로 V 델타 T 코사인 세타만큼 이동하는 것이므로 서버 드론 1의 최종 X는 50 플러스 V 델타 T 사인 세타, Y는 마이너스 50 플러스 델타 T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서버 드론 2도 같은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서버 드론의 주행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로 메인 드론의 비디오 캡처본을 올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 해당 사이트와 연결된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경비원이 침입사항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드론 회전과 드론 비행 시간 측정이 수동으로 진행되었고 메인 드론이 케이즈 번호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드론 회전 자동화와 케이즈 번호 출력을 하기 위해 아래의 코드로 수정했지만 드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류를 분석하여 코드를 보완하고 드론 비행 시간 측정 코드를 작성하여 추가하면 완전한 자동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진행한 프론탈 페이스는 드론 카메라에 계속 정면 얼굴이 노출되어야 추적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퍼바디는 뒷모습도 감지가 됩니다. 어퍼바디 디텍션을 시도했지만 사람과 드론 사이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해결된다면 어퍼바디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오브젝트 트래킹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집 비행에서는 패킷센터를 이용한 스테이션 모드의 군집 비행과 퓨처워크를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포위 비행은 한 PC당 드론을 각각 연결하는 AP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버 드론들을 군집 비행할 수 있는 스테이션 모드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드론들을 미리 공유기에 연결하고 그 공유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스테이션 모드를 사용해 군집 비행을 하였습니다. 이 스테이션 모드를 쓰기 위해 패킷센더를 이용해 드론들을 한 공유기에 연결했습니다. 연결된 공유기로 한 대의 PC에서 세 대의 드론들을 제어했습니다. 오픈소스로 제공된 멀티텔로 테스트의 파이썬 파일과 미리 경로를 정해 작성해 놓은 텍스트 명령 파일을 함께 실행하여 군집 비행을 하였습니다. 왼쪽 텍스트 파일의 상단에는 드론의 기체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에는 드론 비행 명령어를 입력하여 명령을 실행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유기와 한 대의 PC로 세 대의 드론들을 제어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파이썬에서 좌표값 추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로스 개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활용한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저희는 로스의 ORB 슬램을 활용하여 좌표값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ORB 슬램의 텔로 슬램 컨트롤 파이썬 파일 내에 있는 실제 좌표에서 텔로의 현재 좌표값을 구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 좌표값들을 메인 드론 포지션 텍스트 파일 안에 넣어 저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메인 드론의 좌표값을 서버 드론들에게 전달하여 보다 정확한 포인 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후 저희는 로스로 받아온 좌표 파일을 군집 드론에 활용한 텍스트 파일로의 연동을 단순화하기 위해 기존의 멀티텔로 파이썬 파일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존의 스캐너로 연결할 드론 수를 받아오는 대신 사용할 서버 드론의 수를 미리 입력해 놓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잔량 체크하여 15% 이하일 경우 비행 중지하도록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드론들의 시리얼 넘버를 미리 배열해 저장하여 실행할 때마다 따로 호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텍스트 파일 내에 필요한 정보는 드론 비행 명령어로만 실행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빠른 실행과 로스를 활용한 좌표값 추출 파일로 드론과의 커넥션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이크 통신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중간 발표 이후 외부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그램의 순서도입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방문 목적과 인적사항을 묻습니다. 녹음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녹음된 기록을 듣고 합작 정보를 입력해서 상대방이 외부인인지 아닌지 판별합니다. 만약 외부인이 아니라면 방문 기록만 남기고 외부인이라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반환값을 넘겨줌으로써 이후에 드론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우선 라즈베리 파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초기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라즈베리 파이 터미널에 원격 접속합니다. 그리고 이후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XRDP를 설치하여 라즈베리 파이의 GUI까지 원격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앞에서 녹음된 기록을 듣는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윈도우 PC와 라즈베리 파이가 녹음 파일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삼바 프로그램입니다. 보다시피 윈도우에서 라즈베리 파이 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의 말을 간단히 전달할 수 있게 문자 음성 변환 기술인 TTS를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페스티벌 로고 등성 합성 패키지를 이용했으나 음질 개선을 위해 아마존 폴리 TTS API를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적 데이터 판별 및 방문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리브레 오피스로 엑셀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주축이 되는 코드입니다. 상대방의 방문 목적과 인적사항을 묻는 코드를 시작으로 while문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지 선택합니다. 이 코드를 바탕으로 여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리코드 함수는 녹음을 하는 함수입니다. 파일 이름이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녹음 파일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삐소리 60초간 말씀해주세요. 응실물 찾으러 왔습니다. 학번과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1716-996 이은수입니다. 녹음이 되면 앞서 말한 삼바로 녹음 파일을 확인합니다. 응실물 찾으러 왔습니다. 파인드 함수는 기존의 학적 정보 파일을 불러와서 입력한 학번, 이름과 비교를 합니다. 입력 데이터가 둘 다 맞으면 반환값 0을 주고 구성원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하나라도 틀리면 반환값을 1을 주고 외부인으로 간주하여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인입니다. 신고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로그 함수는 날짜와 이름, 방문 목적을 입력하는 엑셀 파일에 저장해주는 함수입니다. 샌드 메시지 함수는 메시지를 입력하며 음성으로 출력합니다.
아직 구현하지 못했지만 체크 반환값을 소켓 통신을 통해 드론에 전달하고 음성 녹음 시에 포함될 드론의 소음을 노이즈 캔슬링이나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줄여 보완한다면 한층 더 활용도가 높은 통신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저희 드론즈 팀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메인 드론, 서브 드론, 라즈베리 파이 마이크가 이 알고리즘에 따라 유기적인 통신이 이루어진다면 경비 드론으로 의의가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론즈 팀 발표 마치겠습니다.